질문을 안고 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안고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죠. 첫 번째 조건은 첫 해 망치면 바로 돌아올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아버지가 역시나 어른들 특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 뒤에서 계속 끝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부터만 이렇게 챙겨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답은 쉽게 한다마는 첫 해 농사를 성공해야 한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였지? 책 읽는 거, 이 책을 읽는 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집에 내려와야 한다.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이것도 여러분들 어디선가 다 들어봤던 말인 것 같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만 지금 책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친구에 놓는다면 학교 공부를 손에 놓는다고 하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에다가 교양이라는 말을 적어놨잖아요. 저 사람 참 교양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이 교양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가르쳐서 기르는 것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말도 품위 없이 하고 품격 없이 한단 말이야. 사람을 또 함부로 대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폭넓은 지식, 그러니까 인간의 기반을 두는 폭넓은 지식도 역시 교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직접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강의가 보통 2개의 강의로 나뉘어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밥을 벌어먹을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전문 기술에 대한 강의. 그걸 무슨 강의라고 하냐면 전공 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공으로 이제 밥 벌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공 말고 다른 그 강의 이름이 바로 교양 강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든 대학교,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가 전공 강의와 교양 강의로 나뉘어져 있고요. 교양 강의도 몇 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지만 여러분을 졸업을 시켜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전공으로 밥 벌어 먹을 때는 교양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교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적어도 사회적으로 서로가 구성원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지식들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 가장 쉬운 수단,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단이 뭘까요? 그게 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책을 보내줄 테니 그 책은 꼭 제대로 읽어라. 그래야지만 네가 인간으로서의 기반도 닦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넘기도록 할게요.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명님 할게요. 니도 이 다음 자석을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학교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기는 했다만, 자, 이런 태도 누가 불을 질렀을까? 아들이 내가 이렇게 불을 질렀단 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성격이지. 그만큼 얘가 고집이 센 성격이기도 하지만 학교 안 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불까지 질렀으면은.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 잘 찾아갈 거라고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학문이든 세상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별표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그은 부분 있죠? 거기다가 줄을 좀 그어주시길 바래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미리 대략적인 필기할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해설도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적었냐면, 이게 지금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아마 아버지가 말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하라고 한 건데, 한두 해 늦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늦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100m 단거리 할 때는 1, 2초 차이도 엄청 큰 차이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오래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두 해 늦어진 건 별거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인생이란 건 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런 긴 안목으로 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지금 아버지의 말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좀 잡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에 진학할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물음표 되어 있는 날개 지문을 볼게요. 자, 날개 질문을 보면은 나가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상고로 진학할 때는 아버지한테 네, 알았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쉽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 이거예요. 아버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아무나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 친구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그냥 간단한 갈등이었어요? 아주 심화된 갈등이었어요?
심화된 갈등이었죠. 나중에는 무단 결석도 하고 교과서도 불태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내 결심을 이렇게 믿어줘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얘가 지금 마음 깊숙이 절절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신다는 건 아버지도 쉽지 않은 허락을 해줬다는 거를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무게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그 책임감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 앞부분에 줄거리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앞부분에는 얘가 원래는 아버지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보내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상고로 가고 싶다고 해서 상고로 간 거야. 근데 거기서도 적응 못해가 뭐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기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계속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의 결국엔 최종적으로 내린 결심을 지원을 해주시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제 내가 말한 말의 책임의 무게감도 드디어 느끼게 된 거지. 왜냐면 이 갈등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앞으로 잘 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자 농사 자금은 지금 그럴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한 번에 다 주지는 않겠다. 왜냐면 한 번에 다 주면 감사함을 잊는단 말이야.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에 와서 타서 써라. 봄 나서 올라갈 때 얼마나 여윳돈을 주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자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일단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날 나는 대관령에 가 눈에 덮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내 해돋이 땅도 보고 돌아왔다. 이 해돋이가 그 해가 솟는 해돋이가 아니여. 무슨 해돋이에서 남한테 빌리는 땅, 빌린 땅을 우리가 해돋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창에 있는 500평의 밭과 자 지금 500평의 밭이 있는데 여기 말고 가시마리에 있는 2000평의 땅. 자 지금 5000평의 땅이면 5000평의 땅이 있고 2000평의 땅이면 2000평의 땅이지. 사실은 합치면 7000평의 땅인데 7000평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굳이 나눠가지고 얘기한 거는 여기가 지역도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사에 뛰어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조금 뒤에 있으면 나오는데요. 자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로 나올 때 난 다시 눈 속에 크리스마스 카드 풍경과 같은 빨간 지붕 별장을 보고 돌았다. 자 여기서 괄호를 열게요. 돈을 벌어 이곳에서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 생각했다.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임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했냐면 빨간 지붕의 별장에다가 동그라미 했고 그 밑에 그림 같은 집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했어요. 이 그림 같은 집이 빨간 지붕의 별장인데 이게 지금 내 목표가 농사를 짓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나는 지금 그냥 농사만 하고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는 1차적인 목표이고 2차적인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더 큰 목표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얘의 포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승태 누나는 자기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진로, 희망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사실은 원래는 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교사가 꿈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훈이 어떤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경영학과. 근데 혹시 경영학과 중에서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존경하는 뭐 경영인 같은 그런 사람 있어요?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워렌 버핏을 컬러 프린트로 사진을 뽑아가지고 액체로 만들고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집에 누구의 그 사진이 걸려져 있냐면 헨리 카빌 알아요? 헨리 카빌? 아는 사람.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 나오는 헨리 카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한 근육질의 덩치가 큰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신장병이 있어가지고 심장병이 아니고 여기 콩팥 신장병이 있어가지고 동물성 단백질을 못 먹어요. 예. 예, 고기 못 먹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짜고 맵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파괴가 되고 뭘 섭취를 해줘야지 그 회복이 되면서 다시 근육이 더 강화가 되고 근비대, 그러니까 근육이 형성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원래는 아주 옛날에 61kg 정도였는데 지금 81kg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금 운동을 더 많이 해도 근육이 더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질환을 가지고 있고 섭취를 하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뭐 하냐면 굉장히 덩치가 크고 벌크업이 된 그 헨리 카빌의 사진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운동하러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멋진 경영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사진을 난 저 사람처럼 될 거라는 걸 계속 눈으로 확인시켜주게 된다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승무원이 꿈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비행기 회사가 어디예요? 대한항공. 그럼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모델 사진을 뽑아놓고 입간판이라도 세워요. 그러면 진짜 강렬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알겠죠? 구체적인 이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지붕의 별장 보고 그림 같은 집을 만들어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동기부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차항밭에는 배추를 심을 것이고 가시머리 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고 했다. 자, 차항밭은 5,000평이죠? 배추는 5,000평에다 심고 감자는 2,000평에다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 봐봐. 노란색으로 내가 지금 줄건 거. 배추 농사가 망한다고 해도
해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질 생각이었다. 그럼 얘가 정말 아무 무계획적으로 이 일에 뛰어든 게 아니라 야 얘도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구나. 왜 우리 기생충에 나오잖아. 그치? 안 낚였네. 네, 알겠습니다. 기생충 안 봤어요? 네, 안 봤군요. 네, 낚이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자, 그런데 기생충에 보면은 그 최우식이 나오는데 이 최우식한테 아버지가 감탄하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사실 농사를 할 때 아무런 계획을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농사라고 하는 건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흉작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망할 때 한 번 망하지 않으려고 서로 다른 종류의 채소를 가지고 땅을 나눠가지고 경작을 하는 그런 계획을 다 한 거야. 이미 리스크까지 계산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요런 태도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치밀한 성격, 계획적인 성격이란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었다라고 되는데 거기 내 동그라미, 내 규모의 농사할 때 내 동그라미,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 자, 여기에서 어떤 수식어가 눈에 띄니? 네. 물론 나의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에서는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들이 눈에 띄냐고. 네, 당당한. 그치? 당당하다는 건 뭐냐면 어깨를 쫙 펴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서 있는 태도인 거야. 근데 이런 당당한이라고 한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됐다? 한 사람의 농군으로서 서게 됐다. 스스로 자자. 내가 스스로 독립하게 됐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나의 성격도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농군으로서 내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승태네 집에 들려가지고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지국으로 찾아간 것이다. 동아일보를 왜 갔을까?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다. 야, 이정수 너 기어이 성공했구나. 응? 책하고 교복 불사지르고 톡 껴가지고 야 그럼 니도 불사지르고 톡 껴봐. 그럼 아나 너 아버지가 너한테 간장 공장 맡겼지. 맡긴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는 아마 아버지가 나를 간장 국물로 튀겨주겠죠. 자, 아까 간장 공장 맡길지 혹은 간장 국물로 튀겨주겠지. 이 승태 아버지와 승태에 대한 배경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튀겨 죽이려고 들 거다 이거 자체가 진짜 자식을 간장 국물에다 튀겨 죽일겨? 아니지. 과장을 한 건데 이거 익살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지국엔 왜 가는데? 따라오면 알아. 싫으면 말고. 이제 학교 안 간다고 되게 폼 잡네 라고 하면서 가는데요. 자,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종이 포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 이런 걸 배울 텐데요. 팥법이라고 알아요? 직파법? 직파법은 뭐냐면 씨를요 실제로 땅에다가 그냥 바로 뿌리는 걸 직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수확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봐봐, 씨가 싹이 터서 발화를 해가지고 자라려면은 흙을 둘러싸고 있어야 되잖아요. 흙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표면에 있지 땅 깊숙하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모라고 하는 모판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씨를 거기에다가 딱딱 하나씩 다 일부러 심어줍니다. 그럼 심어주면 어떻게 되면 거기서 일정한 깊이에서 흙에 잘 둘러싸여 있는 씨가 발화를 해가지고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 자랐을 때 그 모판을 꺼내가지고 진짜 땅에다가 심는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모내기나 막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직파법을 했을 때하고 모내기 농사를 했을 때하고 수확량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추는 모종을 키울 모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종이 포트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됐다.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할게요. 뭐 현관편을 해줄게. 여기서 쭉 하고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부터 뭐 미리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니까 너비 10cm부터 되는 띠 모양으로 심은지를 오려 그것을 소주병으로 두 겹 말아 붙이래. 원기둥이 종이 화분을 만들고 거기에 기름과 비료를 배합한 흙을 채워 원상 속에 차곡차곡 세워놓은 다음 그 포트 하나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것을 재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를 30cm, 두럭두럭 사이를 45cm로 계산한다 해도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가 배추가 심어지는데 5,000평의 밭이면 12만 포기가 심어지고 그러면 하바리 모종을 골라내는 것까지 계산해 15만 포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 굉장히 계산적이지, 그치? 철저해야 철저하지 않아? 철저하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이민 게 아니야. 자기도 나름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신문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건데 이 설명만으로도 나는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 농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 아닌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와가지고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너희들 어떻게 왔냐? 지금은 배달자리가 없는데. 자, 그거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온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 근데 나는 사실 학생이 아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복 패션으로 이렇게 입고 길거리를 돌아간다고 쳐보자. 응? 뭐 대구역이나 경산역 이렇게 돌아다 치면 여러분한테 갑자기 아이고 아가씨 혹은 아이고 아저씨 응? 말 좀 부를게요 해요. 거기 학생 나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해요. 학생이라고 하죠. 교복을 안 입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냥 앳된 얼굴만 봐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앳된 얼굴만 봐도 학생인 줄 아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왔어도 동아일보 그 지국에서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겨. 근데 학생인 줄 알고 이렇게 왔다 그게 아니고요. 신문지가 좀 필요해서요. 좀 많이요. 없어. 그런 거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 올게 너희들 집은 신문도 안 보냐? 아니요. 신문지 좀 사려고요. 얼마나? 자, 가운데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 10개의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만드는데도 여유분에도 1만 6천 장의 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왜? 내가 포트 몇 개 만든다고 했어? 15만 개 만든다고 해서 여유분까지 해가지고 1만 6천 개 해가지고 한 장당 10개가 나오니까 1만 6천 장은 필요하니까 1만 6천 장요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지국의 여직원은 눈이 동그라졌다. 그렇게 많이 포트 만드는데 쓰려고요. 종이 화분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태도가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가 그런 당당함도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답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가 필요한 걸 딱딱딱딱 말하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 이런 자세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당하다라고 했지? 근데 이 당당함은 내 농군으로서의 자부심에서도 비롯된 것도 있고 내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쩐지 그런 너희들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자, 이 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영 넘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아, 말이 16,000장이지 그건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었고 지금 교과서가 예를 들면 200페이지 된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한 100개 정도 들고 간 거하고 비슷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적은 양이 아니었다.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트럭을 불렀다. 시작만 승태의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것을 오히려 포트를 만들어서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마침 봄방이어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와서 우리 집으로 오곤 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진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어. 한번 봅니다. 승태뿐 아니라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좋아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중 어느 한 놈도 학교를 때려친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놈이 없었던 것이다. 모두들 나를 부러워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밑에다가 Y라고 적었지. 지금은 이 글을 적는 시점이 아주 어른이 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데 어른의 시점으로서 지금 옛날을 돌이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어린이 된 시점에서는 후회한다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야? 후회한다는 거지. 그때의 행동은 한심스러웠다는 거야, 한심스럽지 않았다는 거야? 한심스러웠다는 거지. 그때는 내가 어른이 되고 경제권을 해서 당당한 농부로서 준비 열심히 해서 내가 멋지게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와중이어서 그때는 못 느꼈지만 지금은 한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자, 이 질문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 마지막에 여러분하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갑니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에는 큰 돈을 주게 되었다. 자,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한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 봅니다. 여러분들 왜 농사한다고 했지? 왜 어른 되고 싶은데 왜 농사를 하지? 그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경제권, 자기 경제권을 가져야 뭐가 되니까? 어른이 되니까. 근데 지금 얘가 실패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잖아. 풍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때 당시에는 비쌌단 말이야. 물론 지금도 비싸지만은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오토바이 여러분들 니들 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도 사실은 43살 때, 작년이 43살이었어. 43살 때 오토바이를 처음 도전을 해봤어. 내가 그때 좀 몸이 아파가지고 좀 뭔가 바람을 쐴 게 필요했는데 좀 이 오토바이라도 타면은 뭔가 좀 좋을까 싶어가지고 슈퍼커브라고 가장 작은 오토바이가 있어. 약간 예쁘고 작은 오토바이 그거 하나 중고로 사갖고 그걸 하려고 하다가 첫날 이제 넘어져가지고 다쳐버렸네.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바로 팔았어. 왜 그러냐면 이거 타다가 나는 죽겠구만.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팔았단 말이야. 근데 자, 오토바이를 예를 들면 110cc 이상을 타려고 하면은 그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7세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있어?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탈 수 없다? 어른은 탈 수 있고 애들은 탈 수 없다. 그래서 아까도 17세긴 하지만 나이 기준이 있잖여. 나이 상하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탄다는 거는 겉으로는 어른이다, 표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가 생각하는 어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돈 경제권이 있으면 어른이 되는 거겠고 나는 자기 경제권이 생겨서 오토바이도 살 만큼 경제력이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표면적인 어른의 기준이었다 이거야. 자, 같이 볼게요.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의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만큼 그만큼 했다. 크게 이익 난 것도 없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어. 사실 감자 농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5가마나 더 많았다.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속도로 달려보고 빨리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이었다. 왜 오토바이를 팔아치웠냐면 이 오토바이가 상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른 노릇을 했던 내 자신의 행동이 사실은 어른 노릇이 아니고 뭐예요? 어른 놀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다음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그럼 이 내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이 그전하고 같을까? 지금 뭔가 다른 행동을 취했잖아. 그 다음에 내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내 뜻은 이전에 나의 생각하고 다른 뜻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뜻이 뭔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고 나중에 농사를 짓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 별표. 내 뜻의 정체가 여기 나와요.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이런 생각을 도왔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나중에 거기에서 내가 더 깊이 빠져 한두 권 읽기 시작했던 커다란 서가를 하나를 채우고 남을 만큼 읽은 책들도 자 지금 보면요. 승태 누나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첫사랑. 첫사랑.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영향력이 당연히 크겠죠. 진짜 내가 여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남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 사람한테 내가 바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은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진짜 칭찬 몇 마디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유도를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먹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 승태 누나 내 첫사랑인데 당연히 그 승태 누나가 얘기를 했으니까 먹혔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거야. 계기 두 번째 책 여기 내가 읽은 많은 책들이 나의 깨달음을 이렇게 했는데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봐야겠지. 형도 제대해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제갈무후 제갈량인데요. 삼국지에서 제일 머리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의 대명사에 제갈무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는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봅니다. 왠지 지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것. 자, 어른 놀이란 건 진짜 어른의 행동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어른을 가장한 행동이란 얘기예요? 가장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된다고 해도 자 아까 얘기했죠. 오토바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애인데 이 20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근데 우리가 보통 어른과 어른이 아닌 나이를 20살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년의 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기준으로 보면은 20살 넘으면 뭐지? 성인이고 어른이라 이거야. 근데 지금 내가 깨달은 거는 이 나이가 중요한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진짜 20살이 돼서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 30이 되고 선생님처럼 4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련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지난 여름에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그럼 그 생각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사실은 지금 나로 하여금 뭘 들게 했다? 소외감, 후회의 감정을 들게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농사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못한 걸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나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것이었고 내가 어른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나를 소외감과 후회에 감싸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오토바이를 팔았을 때 그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 농사할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노름이고 장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농사는 굉장히 환경적 요인이 많이 강하게 돼요. 우리가 도박을 할 때 이기고 지는 거는 뭐 실력도 있겠지만 환경적 요인, 운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농사는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환경적 요인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 그래서 노름이고 뭐라고 했어? 장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이유도 있단 말이야. 네가 아직 어린 시절에 네가 진정 원하는 일이 뭔지도 못한 상태에서 뛰어든 일에 그냥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장난이고 노름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장난이고 노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른이 되려고 하면은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걸로 무엇을 벌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돈은 만졌지. 오토바이도 벌었지. 근데 잃은 것도 있을 거야. 뭐냐면 다른 애들이 해야 하던 공부를 그 시기 못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반대로 이런 뜻도 있어요. 하지만 허송세월한 것만은 아닐 거다. 그건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거지. 사실 이게 주제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져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야 봐봐. 요 문장 별표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 너는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잃은 것도 많을 거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할까? 하지만 잃은 것도 많겠지만 실제로 그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도 얻은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허송세월만 한 건 아닐 거란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든 가치가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패한 경험이든 아니면 성공한 경험이든 그 경험이 성장 중에서 배운 일이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아버지는 네가 이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전달했고요. 그러나 정황은 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 다시 학교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다. 지난해 대관령을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고 느꼈지만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서 왔었던 일처럼 그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의 줄거리에는 어떤 걸 하고 있냐? 그냥 머리 밀고 후배들의 동급생에 대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올 테니까 가지고 오고요. 여러분들하고 꼭 얘기를 이거 해서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